이번 시간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한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바리스타 적중 예상 문제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실전 능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커피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알려져 있죠? 네, 3번. 1650년 무렵부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커피의 다양한 맛과 그 맛의 근원이 되는 성분이다. 틀린 것은 신맛, 지방산하고 관계 있다. 쓴맛, 카페인, 단맛은 당질, 그 다음에 떫은 맛은 리놀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 연결이 되어 있는 거. 1, 2, 3은 맞고요. 리놀레산은 신맛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국가별 커피 표현법 중 틀린 것은 일본은 코히, 베트남은 CAPH 카페, 그다음에 러시아는 코페 KOPH, 그다음에 이탈리아 KAFF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했으니까 1, 2, 3은 맞고요. 이탈리아는 어떻게 표현하죠? 같은 발음이 카페라고 해도 스펠링이 이탈리아는 CAFFE 이렇게 표현되고 지금 4번 지분에 있는 KAFFEE 카페 요것은 독일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커피의 3대 원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커피의 3대 원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선 아라비카, 그 다음에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리아 또는 리베리카종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죠. 다음 5번. 커피의 품종 중 전 세계 재배의 75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라비카, 카네포라종의 변이종, 그 다음에 로부스타, 리베리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카네포라종의 변이종은 일종의 로부스타 종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 있는 세계 재배의 75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3대 원종 중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라비카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커피는 6, 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기원에 따라 염소가 붉은 열매를 먹고 하는 행동을 통해 커피를 발견한 사람. 커피의 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디의 전설, 오마르의 전설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6, 7세경 그러면 바로 칼디의 전설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17세기 말까지 세계의 커피 공급은 어느 지역에 의존하였는가? 아라비아 반도, 예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모카 항구 기억나시죠? 다음 8번. 16세기경 커피의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이름을 비춰준 학자. 예, 우리가 학자 리니우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까요? 커피가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던 시기. 예, 우리가 이제 커피의 역사 전파해서 한번 좀 들어봤었는데, 예, 17세기 전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소비국. 예, 현재 미국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상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있지만 정설은 그래도 고종 황제, 우리가 아간파천을 계기로 좀 커피를 접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커피나무의 원산지로 받아들여지는 곳, 뭐 커피의 원조 어디냐? 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날 음료로 커피로 발전된 지역. 예, 우리가 언뜻 볼 때 커피가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일 것 같은데 최초 시작은 이슬람 문화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아라비아 반도, 뭐 예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점한 연도. 예, 이건 그냥 외워야 되겠네요. 1645년이다. 그다음에 15번. 우리나라 최초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접한 시기. 아까 아간파천 그때 얘기했으니까 1896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커피 재배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 볼까요? 커피 음용이 시작된 초기 커피는 예멘에 모여서 일부는 육로로 대부분은 홍해 항로를 따라서 각지로 운반되었다. 1658년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은 실론의 모카로부터 커피나무를 옮겨 재배에 성공했다. 3번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사비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번성한 품종은 아라비카 종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00년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바타비에 근거를 두고 커피의 재배 지역을 확보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자, 맞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1, 2, 4는 맞고요. 우리가 곰팡이균에 의한 이 사비병의 강한 품종은 아라비카 종이 아니라 러부스타 종이죠. 그래서 이 사비병이 퍼짐에 따라서 저항성이 좋은 러브스타 종이 번성하게 된 거니까 이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요. 아라비아 반도도 고원지대에서 생산하는 그 아라비카 종의 커피 수출항이 어디였냐? 예, 예멘의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모카항이죠. 다음 18번. 여행가들이 커피를 추출하고 마시는 것에 관련된 예절과 법도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절을 하고 상대를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예, 커피가 처음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이용한 곳 바로 아랍이 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이요. 다음 19번. 세계 커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은 어디냐?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0번. 커피의 원산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커피를 단지 음료가 아닌 전통 문화로까지 계승하고 있는 나라. 커피의 원산지 하면 예, 에티오피아죠.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난 후에 잔을 엎어서 커피가 그리는 모양으로 자신의 앞날을 예측하는 커피점, 우리가 점 보는 거 말하는 겁니다. 커피점으로 유명한 나라는 예, 이것은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한번 지문 보시죠. 카푸치노, 그 다음에 이른 아침 노천 카페 길거리에서 수다스러운 입담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강하게 볶은 원두를 곱게 분쇄한 커피 가루를 사용해서 데미타스 잔에 담아 그대로 마신다. 네 번째, 틴토를 마시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번째 틴토는 네,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의 대표적 커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같이 볼까요? 뜨거운 물 속에 흑설탕을 넣고 끓여서 녹인 후 불을 끄고 커피가루를 넣고 저은 뒤 가루가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5분쯤 두었다가 맑은 커피만을 마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 콜롬비아의 틴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나라와 대표적인 커피를 연결한 것이라고 해요.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러시아, 러시안 커피, 프랑스, 카페오레, 그 다음에 4번, 콜롬비아 틴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3번 보시면 오스트리아 카페 로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스트리아 하면 비엔나 커피고요. 여기 지문에 있는 카페 로열은 프랑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 거죠. 25번. 다음은 어느 나라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다. 어느 나라냐 맞추는 거죠. 우선 차에 세금을 부과한 타운센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하루 4,500잔의 커피를 마셔야 되는 대량 소비국이다. 대량 소비국. 예,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이죠. 네, 26번. 다음 아래에 열거한 커피 문화 중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커피를 가베차라고 기록한 문헌이 있다. 최초 서양식 호텔 손탁 호텔이라는 곳에 커피숍이 등장한다. 어, 최초의 또 커피숍으로 정독 구락부가 있다. 커피에 대한 독살 음모 사건, 고정 관련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은 네,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27번. 커피나무 중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백오도 해발 800m 이상, 병충해 약하다, 성장 속도 빠르나 쓴맛이 강하고 향미가 약하다, 평평한 모양, 기다랗고 초록빛이 도는 파란색. 그럼 아라비카 종과 관계없는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커피 열매 속에는 대부분 두 쪽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모양이 둥근 형태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냥 외워야 되겠네요. 2번 피벨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커피존 또는 커피 벨트의 지구상의 위치는 그랬어요. 보통 교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북이 25도에서 남이 25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교재의 문제로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0번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서 커피 열매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 예. 관련이 없는 것. 세 가지는 관련이 다 있고요. 지문 2에 있는 체리라는 것은 커피나무에 붙어 있는 커피 열매. 그것이 외형적 색이나 형태가 앵두와 비슷하다 그래서 체리라고 그냥 부르는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내부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음 31번. 다음은 커피의 정제법 중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제 기간이 약 2주 정도 필요하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던 방식, 인공건조, 자연건조가 있다. 그리고 건조탑이란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식법 중 인공건조에 해당한다. 자, 건식법과 관련이 없는 거. 이것은 그렇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습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32번. 다음 빈 곳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커피 과실이 숙성함에 따라 두 개의 배유는 서로 마주본 평면 부위가 접혀 내부로 들어간 모양이 되고 평면 부위 중앙에 빈칸 뭐라고 불리는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평면 부위의 중앙에 중앙. 그 다음에 배는 배유의 가운데 모여 있고 과육과 내과피 사이, 또 내과피와 음피 사이, 또 음피와 배유의 사이 및 가로 빈칸 내에서는 점질물이 모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피 열매의 내부 구조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문항에 보면 첫 번째가 플랫 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커피 열매의 평평한 형태를 일컫는 말. 그렇죠? 플랫이 평평, 빈이 콩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뮤셀리지. 이거는 커피 열매 내부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질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실버 스킨, 은피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줄에 보면 평면부의 중앙에 했으니까 중앙, 센터. 예, 그래서 센터 컷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3번. 다음은 커피 정제법 중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한번 1, 2, 3, 4 보셔야 되겠죠? 별도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번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기계를 사용 자연광을 이용해서 3일 정도 건조시킨다. 3번 체리의 윗부분 아랫부분을 자루 골고루 섞어줘야 되고 밤에는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서 덮개를 씌워줘야 된다. 인건비가 비쌀 때는 건조탑이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건조시킨다.
자, 틀린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건식법에서는 보통 2 내주 3주 정도의 건조 기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3일 정도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커피의 정제법 중 이번에는 습식법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래요. 습식법과 맞지 않는 것이죠. 우선 커피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조장이나 맨땅을 이용한다. 습식법인데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비교적 현대적 방법이다. 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좋은 품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아라비카 커피의 생산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예, 그러면 2, 3, 4는 맞는데, 첫 번째 1번은 건식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35번. 커피의 정제법 중 습식법에 대해서 이번엔 맞는 거. 정제법, 건식법과 습식법 생각해보고 습식법에 맞는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1번, 뭐 기계를 이용한다. 좋은 품질 얻기 위해 추로와 무관하게 내과피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발효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별도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습식법과 관련된 것은 3번 발효 과정을 거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루에 50kg에서 100kg의 체리, 커피 열매죠. 그거를 수확하는데 그 중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요. 20%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배합의 법칙 중 틀린 것은 배합, 섞는다는 얘기죠. 보면 그 콩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 원두는 품질이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개성 있는 커피를 주축으로 하고 거기에 보충의 원두를 배합 섞는다. 4번. 원두의 품질은 불규칙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보면은 원두의 품질은 이번에 안전한 것이 좋다. 또 주축을 중심으로 보충한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4번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불규칙적이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다음 38번 배전, 로스팅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배전 방식의 분류 중 틀린 거. 그러면 배전 방식에는 long time, short time, 그 다음에 intermediate time, roast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은 어떤 종류의 배전 기에 대한 설명이냐.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배전기로 원통형의 드럼을 가로로 눕힌 형태를 하고 있다. 드럼이 회전하는 것에 의해서 원두가 골고루 섞이고 배전되고 배전이 끝나면 앞쪽 문을 열어서 냉각기로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이것은 직화식 배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40번. 배전기 중 197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여론으로 숯을 이용하는 것은 숯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숯불 배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1번 되겠습니다. 원두를 이용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섞는 배합을 거친 후에 세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무엇이죠? 배전, 분쇄, 추출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속하지 않는 공정은 3번 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커피를 혼합. 궁합이 잘 맞는 커피들끼리 혼합.
그래서 맛과 향의 상승 효과를 얻고자 하는 과정. 혼합, 섞는 거니까 예, 배합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커피 블렌딩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한번 지문을 같이 볼까요? 맛보다는 경제적인 목적, 즉 원가 절감 차원에서 커피 블렌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네. 블렌딩이 우리말로 하면 아까 배합입니다. 42번 문제 보면 이제 배전하면 우리가 로스팅, 그렇죠? 분쇄, 자르는 거니까 그라인딩, 그다음에 추출, 브루잉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지금 43번에 블렌딩이라고 했으면 배합을 뜻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그리고 2번 읽어볼까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기 위해 반드시 거치게 된다. 볶는다고 그랬어요. 3번. 우리나라 커피에서 볼 수 있는 원두 커피, 국산이건 수입이건 거의 100% 블렌딩이다. 배합된 것이다. 그 다음에 커피 블렌딩의 시점은 로스팅 전 생두 블렌딩과 로스팅 후 원두 블렌딩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맞지 않는 것은 예, 2번 커피 볶는 과정, 그러니까 배전, 로스팅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44번 좋은 블렌딩, 배합을 위한 준비로 맞지 않는 것은 특유의 맛과 향을 혀로 익히려고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2번 상반된 성질의 커피를 사용하여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만들어 본다. 같은 성질의 커피를 축으로 하고 다른 성질의 커피를 액센트로 사용해서 일부 맛을 강조한 커피를 만들어 본다. 특정의 커피를 축으로 하고 이 특징을 잃지 않을 정도로 다른 커피를 가해서 특정의 커피 특징을 살리면서도 조화롭고 중후한 커피를 만들어 본다. 자, 맞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예, 1번. 오히려 여러 종류의 스트레이트로 마셔서 특유의 맛과 향을 혀로 익히는 것이 좋으니까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1번이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훌륭한 브랜딩의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 한번 볼까요? 원두는 신선하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 예, 각 원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블렌딩, 섞을 배합을 하려면 그렇겠죠. 그다음에 브라질 등 짙은 맛이 있는 원두를 베이스로 특성 있는 원두를 배합한다. 그리고 유사한 맛이 있는 원두 배합이 이상적이다. 무엇이 답일까요? 예, 섞는다는 것은 유사한 것을 섞으면 의미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 유사한 것을 배합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죠. 다음 46번이 되겠습니다. 배전, 로스팅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볶는 거, 예, 로스팅, 배전. 커피는 배전에 의해서 연한 초록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커피 로스팅을 하면 무게는 10 내지 20% 증가한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떨어지며 부피가 2배 정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볶는 배전, 로스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3번이 잘못됐어요. 무게는 10 내지 20% 줄어들고 부피는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47번 배전,
로스팅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겁니다. 원두는 약하게 볶으면 신맛이 난다.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원두의 부피와 무게 변화는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향이 점점 더 강해진다. 맞지 않은 겁니다. 예, 무엇이 답이죠? 예, 네 번째가 잘못됐어요. 로스팅.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향은 없어지게 된다. 예, 다음 48번. 배전, 로스팅 할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2, 3, 4 지분이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정답은 첫 번째, 부피가 약 50% 팽창하고 내부가 다공성, 으로 변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로스팅 볶게 되면 무게는 10 내지 20%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4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로스팅 배전의 과정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하프 시티 로스트로 알려져 있다. 하프 시티 로스트로 알려져 있다. 커피를 캔으로 포장해서 수출할 때 주요로 사용한다. 질 좋은 커피를 이 방법으로 볶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라이트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0번입니다. 다음은 로스팅 배전의 과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이냐? 예. 뛰어난 신맛을 갖는 원두. 그 신맛을 즐기고 싶다면 이 원두가 체계적이다. 누런색이던 원두가 로스팅을 하게 되면 계피색을 띠게 된다. 자, 배전의 과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이냐? 네, 시나몬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전의 과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D, 아메리칸, 레귤러, 아침 식사용 로스트라고도 불린다. 다목적이며 미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며 아침 식사용 또는 우유와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커피에 좋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미디엄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다음은 배전의 과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인가? 배전의 과정, 로스팅 과정 중 어느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다. 가장 일반적인 단계로 갈색의 커피가 된다. 그러면 로스팅 과정 중에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이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배전의 과정 중 또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이냐? 자, 볼까요? 하이 비엔나 로스트라고 불린다. 원두에서 나온 기름이 막 표면을 가열하기 시작했을 때의 콩이며 색은 짙은 황갈색이고 기름 때문에 약간 광택이 난다. 배전 과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설명이냐? 이것은 다크 로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54번입니다. 분쇄 과정에 대한 설명, 분쇄, 그라인딩, 분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예. 좋은 한 잔의 커피를 얻기 위한 4대 요소 중 하나다. 예. 그 다음에 물과 커피 입자의 접촉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쇄된 커피 입자의 크기는 커져야 된다. 다음, 장식용으로도 많이 애용되는 핸드밀의 경우 정교하지 않은 제품으로도 고른 분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커피 추출 시간이 길면 굵게 분쇄하고 짧으면 곱게 분쇄한다. 자, 분쇄 과정에서 틀린 거. 우리가 장식용으로도 많이 애용되는 핸드밀의 경우는 웬만큼 정교한 고급품이 아니고서는 고른 분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로스팅. 볶는 거라고 했죠. 배전. 로스팅된 커피 원두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내기 위한 바람직한 커피 분쇄 방법이 아닌 겁니다. 예. 우선 보면 추출 방법에 맞는 분도를 선택한다. 장식용으로도 많이 애용되는 핸드밀을 선택한다. 분쇄 과정에서 발열, 미분을 최소화하면서 분쇄 커피에 섞여 있는 사피를 가능한 많이 걸러낸다. 선택된 분도에 따라서 분쇄된 커피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고른 분도를 유지하게 한다. 여기서 최대 가치를 살려내기 위한 바람직한 분쇄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이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장식용 핸드밀 정교한 고급품이 아니고서는 어떤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장식용으로 많이 애용되는 핸드밀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커피 분쇄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 문제 56번입니다. 역시 분쇄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분쇄 시 발생하는 사피는 커피 맛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 분쇄할 때 생기는 커피 먼지 같은 미분, 먼지, 커피의 맛과 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커피 원두를 분쇄할 때 원두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과 동시에 발생하는 마찰열로 미분이 발생한다. 먼지가 발생한다. 커피를 분쇄할 때 그라인딩 방식은 마찰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커피 원두를 분쇄하고 나면 커피 원두 내부에 숨겨져 있던 커피 껍질이 나타나게 되죠. 이 커피 껍질을 우리가 이제 사피라고 합니다. 이 사피는 불쾌한 쓴맛, 떫은 맛, 그래서 커피 맛에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7번. 커피 분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전용 그라인더를 갖추는 것이 좋다. 미분, 아까 먼지라고 했죠? 먼지, 미분과 사피, 껍질 제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약간의 원두만을 분쇄한 후 그 분쇄 커피를 버린 다음에 본격적인 커피 분쇄를 한다. 다음에 미리 분쇄한 커피를 밀폐용기 등에 담아 놓고 추출할 때마다 꺼냈으면 신선하고도 원두의 맛을 그대로 살린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맞는데 가능하다면 커피를 추출하기 직전에 원두를 분쇄하는 것이 신선성을 유지하고 또 원두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분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8번 되겠습니다. 생두를 볶아서 분쇄한 커피로부터 물을 이용해서 맛과 향을 내는 가용성 성분을 최대한 녹이는 용해시켜서 뽑아내는 과정. 예,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추출, 브루잉, 추출이 되겠습니다. 뽑아낸다. 다음은 59번 볼까요? 다음은 추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커피 향미 성분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추출되기 때문에 추출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출 시간이 길면 가는 입도가, 짧으면 굵은 입도가 적합하다. 세 번째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좋은 성분이나 향기, 상큼한 맛, 달콤한 맛은 먼저 추출된다. 그 다음에 추출 커피의 품질은 향미 성분의 농도와 추출수율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입도가 굵어지고요. 짧으면 또 가는 입도가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예, 반대로 쓰여져 있는 2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이제 60번 볼까요? 다음은 또 추출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어느 것이냐? 네. 분쇄 커피를 뜨거운 물에 넣고 일정한 시간을 끓이는 방법으로 가용성 성분이 많이 추출되는 것. 끓이는 방법. 예. 세 번째, 다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제가 한 번에 제시되어 있네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61번. 다음은 추출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한번 볼까요? 침출식 커피 추출의 한 변형으로 하부 챔버에서 만들어진 수증기 압은 뜨거운 물을 커피가 담겨 있는 상부 챔버로 밀어 옮기고 일정하게 저으면서 가용 성분을 침출한다. 자, 지금 설명에 해당하는 추출 방법은 예, 진공여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2번. 다음은 추출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나요? 뜨거운 물과 커피 추출액이 반복하여 커피층을 통과하면서 가용 성분을 추출한다. 그래서 62번에 1, 3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번. 다음은 추출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자, 2 내지 10 기압의 뜨거운 물이 커피층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가용성 향미 성분과 불용성인 커피 기름과 미세한 섬유질 그리고 가스를 함께 유화시켜서 짙은 농도의 커피를 마신다. 2 내지 10 기압의 뜨거운 물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예, 네 번째 가압 추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번이네요. 네. 뜨거운 물이 커피층을 통과하면서 가용 성분을 추출한다. 네. 뜨거운 물이 커피층을 통과하면서 가용 성분을 추출한다.
이것은 드립 여과의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뭐 진공 여과, 삼출, 또 갑 추출, 드립 여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추출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 구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커피 맛을 내기 위한 물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1. 수질, 물의 그 질이죠. 양질이냐, 뭐 이런 거. 수질은 커피의 품질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의 경도가 있는 물은 여과 속도를 높여서 커피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다음 세 번째는 철분과 염분 성분은 소량이라도 커피 맛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으로 용해된 무기질을 취한하는 연수 처리는 알칼리도를 높여서 커피 맛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예. 그러면 세 개는 맞고 하나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건데 무엇이 답일까요? 우리가 보통 경도가 아주 낮거나 높으면 커피 추출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커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약간의 경도가 있는 물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니까 2번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볼까요? 여가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볼까요? 재질과 조밀도에 따라 여과가 달라지는 여과 매체로 사용하면 기름이 배어서 커피 맛을 변질시킬 수가 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 세 번째 여과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67번. 다음은 여과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역시 어떤 여과 매체인지 볼까요? 금속판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커피 추출액을 여과하는 매체. 금속판 작은 구멍. 추출액을 맑게 여과하지는 못하며 미세한 입자들이 추출액에 혼합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이제 금속판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과 매체는 어느 것이죠? 그렇죠. 구멍이 많다. 다공성, 금속판, 금속 여과판, 다공석, 금속 여과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8번. 다음은 여과 매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가장 맑은 추출액을 여과하지만 재질이 약하고 여과 속도가 늦어서 과도한 그런 추출을 하기도 하는 거. 예. 네 번째, 여과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69번. 커피 품종 중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볼까요? 주로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 두 번째, 병충해에 약할 뿐 아니라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해를 입는다. 단맛, 신맛, 감칠맛, 향미가 뚜어나 가격이 비싸다. 커피 생두의 모양이 평평하고 길이가 길며 가운데 새겨진 고랑이 굽어 있다. 이것은 무엇이죠? 아라비카 종에 대한 설명인데 첫 번째,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 롭스타종이죠. 이런 거 보면 아라비카종이 롭스타종보다는 고급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70번 보겠습니다. 커피 품종 중에 이번엔 롭스타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쓴맛이 강하고 향미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주로 해발 800m 이상에서만 생산된다. 다른 커피와 배합하거나 인스턴트 커피를 제조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아까 인스턴트 커피. 그다음에 강인한 종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러브스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만 아라비카 종을 설명하고 있죠. 뭐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해발 800m 이상에서만 자란다. 이거는 바로 아라비카 종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죠? 예, 수고하셨습니다.